10월 31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참기 어려운 폭염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열기보다 더 뜨거운 열기가 복령사 도량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 토요일 수원 복령사로 단기 출가한 참가자들이 절반의 일정을 삼보일배로 점검한 현장. 스스로를 불태웠던 아상과 삼독심이 걸음걸음 절절마다 땀과 열기로 배어나왔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휴가 계획 세우는 것조차 피곤하시다면 올 여름엔 절로 가보시면 어떨까요? 고물가 시대의 비용 부담은 줄이고 산사에서 마음까지 식힐 수 있는 템플스테이가 진정한 휴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다음 달까지 전국 56개 사찰에서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를 운영합니다. 이달 중순 금강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소식에 조계종이 환영의 뜻과 함께 양국 불교 문화교류 재개에 기대를 드러냈는데요. 민족의 영산으로 한국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불교 문화유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금강산 2015년 남북 종교 지도자들의 금강산 순례 당시 BTN 촬영 영상 함께 보시며 무더위를 식히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도 염원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보도 자비의 수레꾼 마지막 순서로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국대 일산병원의 중장기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참기 어려운 폭염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열기보다 더 뜨거운 열기가 복령사 도량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 토요일 수원 복령사로 단기 출가한 참가자들이 절반의 일정을 삼보일배로 점검한 현장. 스스로를 불태웠던 아상과 삼독심이 걸음걸음 절절마다 땀과 열기로 배어나왔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 연일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수원 복령사 여성출가학교 입교생들의 법의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이글거리는 햇볕 아래 도량의 공기는 뜨겁게 달궈졌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건 수행에 임하는 이들의 간절한 서원이었습니다. 출가학교 4일차 18명의 입교생과 복령사 사부대중이 함께 금탑을 출발해 대적광전까지 삼보일배 수행에 나섰습니다. 나이도 성격도 다르지만 불제자로서의 삶의 방향을 돌아보고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기 위해 이들은 더디고 고된 수행의 걸음을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진짜로 삼보일배를 다 마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해봤지만 내가 이걸 진짜로 이루었구나라는 성취감을 느꼈고 올라갔을 때 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근데 그게 마치 부처님께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힘들게 왔으니까 수고하셨다는 듯이 이렇게 부채질을 하신 것 같았고 내리쬐는 태양에 달궈진 아스팔트 바닥도 이슬에 젖은 풀밭의 미끄러움도 입교생들의 신심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높은 곳인 머리를 바닥에 붙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한 배 한 배 절을 올렸습니다. 마음의 결심이 더 단단해지면서 이게 잘 끝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제가 나름대로 세웠던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 삶에 대한 확신이 딱 서게 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복령사 승가대학 석좌교수 도혜 스님은 삼보일배를 회항한 입교생들을 격려하고 무량한 공동으로 삼독심에서 벗어나 청정한 수행자로 살아가길 축원했습니다. 출가 체험을 통해서 이러한 무량한 공덕을 끊지 말고 계속 이어가길 바라고 이 여러분이 오늘 심은 이 거룩하고 좋은 이 씨앗이 우렁우렁 자라서 걸음마다 몸을 낮추고 한 절마다 마음을 다해낸 복령사 제4기 여성출가학교는 오는 2일 7박 8일의 수행 여정을 회항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휴가 계획 세우는 것조차 피곤하시다면 올 여름엔 절로 가보시면 어떨까요? 고물가 시대의 비용 부담은 줄이고 산사에서 마음까지 식힐 수 있는 템플스테이가 진정한 휴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지역과 사찰 특색을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해 다음 달까지 전국 56개 사찰에서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를 운영합니다. 박성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한여름 무더위를 피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를 마련했습니다.
전국 56개 사찰에서 환경과 특성을 살려 이색적인 프로그램들로 진행되며 목적과 세대별 5가지 유형으로 지난해보다 선택지를 넓혔습니다. 특별 체험형으로 서울 성북구 길상사에서 1인 텐트 체험, 완주 송광사 도자기 체험 등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예천 용문사에서는 최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찰 음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낙산사 서핑 템플스테이는 모든 회차가 마감되며 여름 템플스테이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1인 텐트 숙박, 선무도, 사찰 음식 만들기, 그리고 계곡물 명상, 별빛 명상 등 이색적인 체험들이 많고요. 특히 그 낙산사에서 서핑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는 한 회당 한 60명씩 11회차가 모두 조기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물놀이와 레크레이션, 수계식, 캠프파이어, 목장 체험을 비롯해 남해 용문사의 단청 그리기, 제주 관음사의 제주돌로 부처님 만들기 등은 아이들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자극합니다. 또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과 복잡한 마음을 비우고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명상 집중형 프로그램도 마련된 가운데 청년층을 위한 청춘 힐링형 프로그램이 눈에 띕니다. 담양 용흥사에서는 다음 달 7일부터 3일간 대학생을 위한 너나들이 템플스테이가 진행되는데 타종 체험과 모래 만다라 만들기, 편백수 포행으로 지친 삶의 여유를 되찾는 마음방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힘든 일상들을 겪고 계시는데요. 이런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마음의 치유와 그 다음에 힐링을 얻어서 다시 일상으로 가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물가 시대, 금전적 부담은 줄이고 진정한 휴식을 위해 떠나는 템플스테이는 똑똑한 여름 휴가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예약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이달 중순 금강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소식에 조계종이 환영의 뜻과 함께 양국 불교 문화 교류 재개에 기대를 드러냈는데요. 민족의 영산으로 한국 전통 문화를 대표하는 불교 문화유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금강산. 경색된 남북관계의 마지막이 된 남북 종교 지도자들의 2015년 금강산 순례 당시 BTN 촬영 영상 함께 보시며 무더위를 식히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도 염원해보시면 어떨까요? 남동호 기자입니다. 민족의 영산이자 한국 불교의 성지 금강산. 금강산은 화엄경의 담부갈 보살이 주처하시는 곳이며 1만 2천 봉 하나하나마다 불보살님이 상주하시는 한국 불교의 상징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담부갈 보살을 친견하기 위해서 금강산을 찾는 순례객이 실처럼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순례객의 마음을 담아 산과 암벽마다 작은 불보살님들을 봉안하기도 한 불교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시기 금강산은 사명대사가 승군을 모아 호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일어선 공간이기도 합니다. 금강산 곳곳의 여러 사찰에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 불교 문화유산들이 여법하게 남아 있습니다. 계절마다 보여주는 풍경이 다르기 때문에 봄엔 금강산, 여름엔 복례산, 가을엔 풍악산, 겨울엔 계골산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금강산에 와 보니까 아주 그 가을에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 뭔가 그 색깔 자체가 그 남북 통일에 큰 빛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남북의 종교인들이 모여서 정말 이 화학과 소통 또 더 나아가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열망들이 아마도 하늘도 감동케 해서 가뭄 속에 이런 단비가 내렸다 생각이 들고요. 조계종은 지난 2007년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금강산의 4대 사찰 중 하나인 신계사를 남북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복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간의 교류는 잠시 멈춰 있습니다. 금강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점으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개선돼 남북한 스님들이 다시 신계사에 모여 부처님께 기도 올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우리 불교계 매우 의미 있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 불교의 성지이자 민족의 영산인 금강산이 국제적으로 재조명된 것을 계기로 불교계가 먼저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끌어서 경색된 이 남북 관계가 완화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동국대 일산병원 개원 20주년을 맞아 병원 역사와 현재, 미래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자비예술의 꿈. 끝으로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국대 일산병원의 중장기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윤호석 기자입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고양 특례시를 필두로 70만 명의 남양주, 50만 명 안팎의 파주와 의정부까지 경기 북부는 경기 남부와 함께 수도권으로 분류되지만 최상위 의료기관인 상급 종합병원은 한 곳도 없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5곳이나 있는 경기 남부와 비교해 경기 북부에 상급 종합병원 북방 한계선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북부의 2차 종합병원들이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목표로 하는데 동국대 일산병원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 학교가 대학병원으로서 위상 그리고 위치 내지는 교육, 연구를 그래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나가려면 상급 종합병원이 담보가 돼야 되겠고 그게 이제 중장기적 목표가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동국대가 제2병원 건립을 추진하며 화성시와 남양주시, 고양시를 우선지역으로 선정해 사업성을 검토했지만 현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 대신 2020년 초에 공개한 동국대 일산병원 증축이 다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대규모 의정 갈등이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300병상 안팎의 확충이 예상됩니다. 어디 위치에 정도의 어느 센터나 어느 과들이 들어가서 조금 더 우리가 상급 종합병원에 가까이 가야 될지 하는 부분들은 많은 공감대가 돼 있긴 합니다. 시설 증축과 상급 종합병원 추진 등으로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 동국대 일산병원은 어떤 이유로든 병원을 찾는 환자와 가족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대학병원이라서 찾아주시는 분도 있고 특히 또 불교병원이라서 찾아주시는 분도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치료했던 분들은 현재까지 안녕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고요. 동국대 일산병원이 환자들을 위해 20년간 이어온 약사도량의 발언은 앞으로의 20년을 다시 꿈꾸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예산 수덕사가 2025년 어린이 여름방학 템플스테이를 개최했습니다. 수덕사는 지난 3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2025 어린이 여름방학 템플스테이를 개최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입제식을 시작으로 사찰 예절과 사찰 투어, 목탁, 예불 배우기, 요가와 싱잉볼 명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수덕사 연수국장 초은 스님은 여름방학 템플스테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우리 전통문화와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요가와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기대했습니다. 목공예 무형문화재 박찬수 선생이 불교 미술 발전을 위해 1993년 설립한 모가박물관은 지금까지 다양한 전시로 불교 문화 대중화를 이끌어 왔는데요. 이번엔 불교 의식과 수행에 사용되는 법구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를 열었습니다. 불전사물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느낄 수 있는 전시, 이지윤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기도와 예불, 수행에 빠질 수 없는 불교의 법구들, 범종과 목탁, 발화 등 불교 의식을 구성하는 핵심 불전 사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모가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두둥탁 우웅댕, 불교 의식과 법구의 색입니다. 이번 전시는 깨달음을 소리로 전하는 사물을 조명해 불교 문화와 가르침을 담아냈습니다. 15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불교 문화에 있어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사찰과 그리고 경전 그리고 이 법구들에 다 녹아서 묻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무명을 깨우다에선 법구를 비롯해 보물로 지정된 대방광 불화엄경까지 전시돼 불교 의식의 상징성과 깊이를 더합니다. 이어진 2부 수행자의 삶 깨달음을 향한 하루에는 가사와 바루, 삭도 등 스님들의 생활용품이 펼쳐집니다. 절제되고 검소한 사물에선 오직 진리만 구하고자 하는 수행자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함께 배치된 조선시대 불화는 수행자의 여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 법구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불교의 자비와
존중 그리고 절제와 겸손을 통하여 자기 성찰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전시는 시각적 관람에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전시장박 회랑에서는 벚꽃 체험을, 500나흔이 모셔진 큰 말씀의 집 법당에선 108염주와 목탁을 활용한 다양한 수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체험을 통해서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들을 해보면서 좀 더 불교 문화를 깊이 있게 접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벚구에서 살펴본 수행자의 삶과 삶에 녹아있는 지혜의 가르침, 불교의 전통과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이번 전시는 11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7월 31일) 목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